세계에서 노는데 둘째가라면 서로 할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옛 기록을 더듬어 보면 이미 상고시대부터 1년에 한두 차례 제천대회를 열어 부족의식을 행하고 그곳에서 가무백희, 즉 축제가 펼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던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이 바로 국가 단위의 큰 놀이판이었습니다. 정월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국중대회를 치렀는데 연일 음식을 즐기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이때는 감옥을 열어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밤낮으로 술 마시고 춤추며 노래했는데 이를 무천이라 했다. 아침 저녁으로 남녀 무리들이 노래를 불렀다. 10월이 되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큰 모임을 갖는데 동맹이라 한다. 당시 한족들이 수천 년간 지배적인 이념인 성리학 측면에서 결코 긍정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요약하면 남녀노소 군치 가무, 주야 연일 음주 가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야흐로 21세기에 와서 문화민족으로서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지요. 방탄소년단이 지구배를 파죽지세로 누비며 가는 곳마다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군중들을 떼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인 북쪽에서는 어떤가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겠지만 무려 10만 명이 일사불란한 세계 최대의 공연을 만들어 관광상품화하고 있는 걸 보면 남과 북 공이 스케일과 클래스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진 놀이갑인 우리나라는 모든 걸 놀이화하는데 능수능란하였습니다.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거북놀이로부터 4월 초파일의 관등놀이, 입춘 때는 나무로 소를 만들어 모구 낭쇠놀이, 풍물판의 벚구놀이, 상모놀이, 무동놀이, 번화놀이를 비롯하여 마당에서 놀면 마당놀이, 들러나가 들놀이, 물로 가면 물놀이, 봄철엔 화전놀이, 강에 가서 뱃놀이, 봄이 가는 게 아쉽다고 전춘놀이, 5월 단오 그네뛰기놀이, 무더운 복날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복놀이, 가을철엔 단풍놀이, 추운 겨울철이라고 가만히 집콕했을까요? 썰매놀이, 지불놀이, 불놀이까지 사시사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놀이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노는 게 모자라 황소를 동원한 소싸움놀이, 쌈닭끼리 대결시키는 닭싸움 등등등. 또 뭐가 있나요? 남녀가 나누는 애정도 사랑놀이라 명칭하였으며 심지어는 죽어서 저승길 가는 길에 상해를 놀리는 호상놀이도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의 일명 관작댄스보다 훨씬 앞선 놀이입니다. 좌우간 뭐든 놀이화하기를 좋아한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꽃놀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꽃을 보면 인류는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정원에 꽃을 심고 실내를 꽃으로 장식하고 몸을 치장하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예쁜 꽃을 소재로 꾸미기나 장식을 하며 놀이를 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꽃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 북부 산악지역 라다크의 브로파 마을 사람들은 꽃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머리에 꽃을 꽂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신에게 감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마음을 하늘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망나니로 비난받던 미국의 히피 문화로 피어나기도 했지요. 사랑과 혁명 그리고 평화와 안식의 상징으로 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걸 노려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은 꽃과 더불어 노는 문화를 창조해냈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꽃놀이라는 건 없습니다. 일본에선 꽃놀이라고 하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일본에선 하나미라고 합니다. 꽃 구경이란 거죠. 우리는 꽃 구경뿐만 아니라 꽃과 같이 놉니다. 꽃을 꺾어 꽃잎을 따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고 술을 담가 마시기도 하면서 놉니다. 제가 15년 전쯤인가 화전놀이를 하는데 프랑스 여자분이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꽃을 먹는다는 사실에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매우 놀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뱅이는 먹을 줄 알면서 진달래, 개나리 꽃은 못 먹는 걸로 아는 사람이 세상엔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막걸리에 꽃잎 띄어 한 잔 들이키면 무릉도원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라고 예가 아니겠죠. 어린이들의 전래동요인데요. 아이들은 장독대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어릴 때부터 대를 이어 꽃놀이를 배웁니다. 음력으로 3월 3일을 삼진날이라 하는데 삼센날 또는 여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삼진날은 양의 기운이 가득한 날로 주로 사람들은 이날 교회나 산 같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꽃을 보며 노는데 지방에 따라서 화전놀이, 꽃놀이 또는 꽃다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들이 만든 화전을 먹으며 풀이나 꽃을 따다가 이름 알아맞히기 등 풀싸움, 꽃싸움을 하며 놀았습니다. 이 화전놀이, 꽃놀이는 신라시대의 기록에 나와 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는 3월 삼진날을 구대 속절, 즉 명절로 기념하여 큰 잔치를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지금쯤이면 전국 곳곳의 지자체별로 벚꽃축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즐비해서 좋기도 한 시절인데 코로나로 작년에 이어 2년째 눈여기로 끝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벚꽃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꽃놀이처럼 되었지요? 현재 우리가 즐기는 꽃놀이는 일본의 하나미와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화전놀이에 대해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저명한 조경문화 연구가인 시라타 요자부로는 하나미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명칭이 꽃놀이, 하나아소비가 아닌 하나미란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놀이로 즐겨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경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대 노송환 교수의 일본의 하나미와 한국의 화전놀이 논문에 근거하여 하나미와 화전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두 나라 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세범의 꽃을 보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둘 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하나미는 812년 사가천왕이 신천원에서 개최한 파티를 시초로 보며 우리나라는 신라의 궁인들이 봄놀이하며 꽃을 꺾었다고 교남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고유 명사가 아닌 하나미라거나 꽃놀이라는 일반 명사로 부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말하는 하나는 그 나라의 꽃인 벚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참꽃, 진달래를 뜻합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일본은 사쿠라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참꽃, 진달래 놀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 명사화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그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꽃이고 어느 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 피는 나라의 꽃과 관련된 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꽃놀이가 대부분 벚꽃놀이였지 참꽃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리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접근성과 관계가 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벚꽃은 도심 길거리나 공원이면 어디에나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꽃, 진달래는 산에 가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수의 영취산 진달래꽃 축제나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꽃 축제 등 대표적인 꽃 축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달래꽃 축제를 일반 명사인 꽃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꽃놀이는 벚꽃놀이화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음악, 미술, 병원과 국악, 항공미술, 한방병원식으로 대표성과 일반성에서 밀려난 고유의 우리 것을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미와 화전놀이의 차이점을 살펴보지요. 먼저 일본의 하나미는 남녀 구분이 없는 대신에 우리의 화전놀이는 여성 중심의 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조선시대의 남녀 칠세 부동속과 부부 유별이 만든 유교의 영향일 것입니다. 3월 삼진날이면 화전놀이를 하였는데 남자들은 화전놀이 대신에 편을 갈라 활쏘기나 닭싸움 등 역동적인 놀이를 하며 놀았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전놀이는 남성 중심의 사대부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분출구 역할을 해줬으며 고상한 풍류로까지 발전되었는데 화전가라든가 내방가사 짓기 대회 등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미는 미리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즐기는데 우리나라는 꽃이 있는 산이나 계곡으로 찾아가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락 문화와 철렵 문화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미는 차번극을 많이 하며 놀고 화전놀이에서는 풍물을 치며 논다는 차이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차이는 하나미는 메이지 시대의 전국에 걸쳐 인공적으로 조성된 벚꽃 군락지에서 이루어지고 화전놀이는 산에 올라가 야생의 진달래꽃이 있는 곳에서 꽃놀이를 한다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여 감상하는 일본 문화와 자연 속으로 들어가 감상하는 문화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즐겨왔던 화전놀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풍치와 우리 철학이 스며 있기 때문이며 기회가 된다면 화전놀이를 기획하거나 참여하면서 우리 식대로 놀아보자는 소박한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해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어떤 때는 17명이 어떤 때는 수십 명이 산에 올라가 진달래 개나리를 꺾어 화전도 부쳐먹고 막걸리에 꽃잎 띄어 나름대로의 풍류를 즐기면서 재미를 만끽해 왔습니다. 이렇게 놀다 보면 인류의 꿈일 수도 있는 행복도를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는 놀지도 못하고 좋은 봄철을 속절없이 보내고 마네요. 고려시대의 9대 속절을 언급했었는데 설날, 정월대보름, 3월 삼진날, 한식, 단오, 한가위, 중구, 팔관, 동지 등 12달 중 9번이나 대대적인 잔치를 펼쳤습니다. 코로나 돌림병으로 2년째 속절없이 지나가는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히 여겼던 가난한 서민들이 제삿날은 어찌어찌 모시는데 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속절 때엔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지 못한 걸 속절없다고 하였습니다.